자, 이제 국내 시장 와서 자, 제가 이제 카페에다 글을 써놨어요. 글을 써놨는데 여기를 깨면 제가 안 좋다고 2,800까지인데 지금 기가 막히게 지켰는데 이제 봐야 돼요. 한번 월요일 날. 그러니까 내일 시장 때 3,000을 뭐 어떻게 안착하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뭐 유의미하게 살려놨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 아마 수요일 날 미국 시장 빠져서 목요일 아침에 일어나신 분들 깜짝 놀라셨을 건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 예측할 필요도 없어요. 빠져봤자 제한적이다. 빠져봤자 제한적이고 지금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야, 미국 시장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시장 왜 빠지냐?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어디서도 이 말을 시원하게 하질 못해요. 왜냐면 너무 복잡 미묘하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내년에는 제가 말했지만 이연 수요가 나오죠. 이연 수요가 나와서 다시 제조업 경기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이게 안 좋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고점 꼭대기 치고 지금 5개월, 4개월 박박 기는 이유가 내년에 올해 3분기, 4분기, 1분기 지나면 피크 칠 거라는 거죠. 뭐가? 전체 영업이익이 피크 쳐서 내려갈 거라는 얘기예요. 당장 언제부터? 4분기부터. 꺾여서 1분기도 안 좋고. 왜? 공장에서 물건을 더 이상 찍을 수도 없고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때 여기 때 작년부터 올해까지 내구재 중심으로 다 샀단 말이에요. 뭐냐? 내구재가 뭐예요, 여러분? TV, 가전이죠. 아니면 노트북 이런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 TV나 노트북이나 핸드폰 이거 한 번 바꾸면 기본이 5년이죠. 선생님 저는 TV 1년에 한 번씩 바꿔요. 그러면 그분은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아픈 분이세요. 그런 분들은 옆에 계시면 빨리 도와주셔야 돼요. 아셨죠? TV나 노트북 뭐 6개월 만에 바꾸면 그분들은 아픈 분이에요. TV나 냉장고 기본이 5년 10년이죠. 사면 기본이 5년 10년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보면 이미 살 사람은 다 샀다는 거죠. 살 사람은 다 사서 더 이상 안 산다는 거죠. 제조업이 꺾이겠죠. 피크 쳐가지고 영업이익이 덜 나오겠죠. 근데 하나 바라볼 수 있는 게 뭐죠? 지금 쇼티지가 나고 있으니까 아직도 대기를 하고 있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냐? 자동차. 그러니까 이런 거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좀 꺾여요. 근데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이연 수요 나는 애들 이쪽에서 영업이익을 치고 올라가면 물론 모르겠어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내년에도 같이 같이 애들 나올 때 뚫어주면 그때는 진짜 세게 가겠죠 다시. 왜? 4분기 내년 1분기 다 피크 치고 이제 2분기부터 그동안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물건 못 받았던 것들 다 받으면서 기업들 실적 돌아오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다만 그 이유가 문제예요. 3,300을 넘어서 3,500 가면 그 다음은 모멘텀은 뭐냐 이거지. 왜? 금리 올려. 돈 안 풀어. 그럼 안 되죠. 왜? 이연 수요도 이제 다 끝나가지고 살 사람 정말 다 사는 거예요. TV, 노트북, 냉장고, 자동차부터 우리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건 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3분기 지나고 나서부터는 꺾일 수가 있죠. 근데 내년 3분기 뭐 하죠? 미국에서 금리 올리죠,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 이번에 금통이 있죠. 금통에서 당장 이제 금리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도 내년 3분기를 조심하는 거지. 지금 3, 4분기를 조심할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빠지는 건 결론은 뭐다? 기업의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거예요. 그걸 뭐 이제 경제용으로 따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경기 동행 지수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경기 동행 지수를 보고 이제 뭐 경기 후행 지수라는 걸 봐요. 이걸 보는데 이거 뭐 말하면 길고 예를 들어서 기업이 이제 산업 생산이나 수출, 이제 건설 기성액이나 이제 소매 판매액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기업 매출이랑 관련된 뭐 설비 투자를 한다든가 뭐 그런 걸 모두 짬뽕을 시켜가지고 한 걸 경기 동행 지수. 이제 후행 지수는 뭐예요? 이제 사람들 있잖아요. 고용이라든가 금리라든가 뭐 소비자 물가, 이제 소비자 물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업 매출이 막 올라가. 이제 기업들이 막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늘어나요. 근데 고용도 따라 올라가. 예를 들어서 금리도 막 따라 올라가.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 좋아질 리가 없죠. 왜? 인건비가 비싸지고 금리가 오르고 원자재 마진도 별로 안 남고. 근데 예를 들어 기업 매출이 막 경기 동행 지수가 막 올라가는데 후행 지수는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고용이 안정되고 뭐 임금이 안 올라가고 금리도 하향 안정돼서 가만히 있고 소비자 물가고 안 뛰어.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돼? 이익이 늘어나겠죠. 왜? 고용에서 나가는 돈이 없어. 금리도 안정적이야.
물가도 안 뛰어. 그럼 영업이익이 늘어나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경기 동행지수랑 후행지수 보면은 상태가 안 좋다는 거죠. 왜? 동행지수는 횡보거나 꺾이려고 그러는데 후행지수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소비자 물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기업의 마진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서 여기서부터 꺾여 나가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 그 지표들을 찾아봤어요.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돼. 결론은 뭐야? 이자라고 그러지 맙시다. 이거는 뭐 저희 은행에서 쓰는 용어니까. 이게 마진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기업은. 물가는 계속 뛰고. 그러니까 인플레죠. 그러니까 먼저 꺾이는 거죠. 근데 미국은 그것도 뛰어넘는 뭐예요? 실적이 나오고 있죠. 전체 상장자의 80% 이상이 실적이 막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어. 근데 막 메타버스까지 모멘텀이 생겨. 그러니까 얘네는 막 가고 전 세계 금융에서 전 세계 경제 규모는 OECD 평균 대비 12 정도 하지만 이 주식 시장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해외 시장 1.5%.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은 시장이에요. 전체 금융 시장의 파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1.5%에서 2%가 안 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팍팍팍 꺾일 것 같으니까 내려가고 미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돈이 들어오고 또 돈 풀고 메타버스 또 모멘텀 들어오고 실적 막 엄청 좋고 그러니까 이쪽은 막 이렇게 가고 전 세계 파이의 1.5에서 2%도 안 되는 시장이니까 실적 안 좋아질 것 같고 진짜 이익 꺾이고 보니까 각종 지표들 내려가고 그러니까 꺾여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이후로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뭐다? 내년 되면 1분기 지나서 2분기 돌아서면 다시 또 예를 들어 병목 현상 주문이 밀려 들어와. 예를 들어서 지금 결론은 이거예요. 주문이 밀려 들어와요. 제일 쉽게 얘기해. 그래픽 카드 못 사죠 지금 여러분. 그래픽 카드를 못 사요. 근데 이번에 저 뭐죠? CPU 엘더레이크 나왔죠. 그리고 DDR5 나오죠. 사람들이 진짜 컴퓨터 바꾸려고 그래픽 때문에 못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CPU도 바뀌었고 DDR5까지 나왔어. 성능도 엄청 좋아졌대.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픽 카드가 병목 현상이 심하니까. 그럼 이런 쪽에서 수요가 막 늘어나고 알고 보니까 메모리 가격도 DDR5 나오면서 처음에 나오면 이제 저게 받죠. 프리미엄을 받아요. 30% 통상. 그거 보니까 30% 프리미엄 받고. 김근우님 NC소프트 재방송 옛날에 지금 재방송은 밀렸어요. 다른 분들한테. 저 유명하신 분들이 하도 영상을 찍어대가지고 이제 와서 원래 인사부터 하고 물어보는 게 그게 예인데 참 개인분들은 갖고 있어도 걱정, 올라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 지금 궁금할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의 반응 그럴걸요? 선생님 내일 NC소프트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따 물어봐도 되는데 왜 말이 끊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NC소프트 걱정할 게 왜 있죠? 마이너스 10% 가니까 걱정이 되죠. 왜? 모르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데 왜 사시냐는 거죠. 그 욕심 때문이죠. 근데 제가 인간은 사람은 욕심이 있는 건 당연해. 전 이거 갖고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뭐냐면 모르는데 하는 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데 하면 문제가 있는데 이 말이 끊기니까 제가 이따 NC 얘기해 드릴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전혀. 자, 일단 어쨌든 내년에 수요들이 또 넘쳐날 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죠. 난 놓고 기억자를 모릅니다. 왜? 차트를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틀을 아셔야 돼요. 지금 시장이 왜 빠지는지. 그럼 앞으로 시장이 갈 거냐, 내릴 거냐. 이 큰 틀을 딱 결론 지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돼요, 유튜브에. 그리고 종목도 간다 안 간다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근데 얘기가 깨지니까 어쨌든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내년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증설하잖아요, 공장들. 내년 되면 이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말레이시아 공장은 이미 풀로 돌아가죠. 베트남도 지금 거의 풀로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세 개의 공장이라는 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이제 중국이 문제예요. 괜히 동계올림픽은 열어가지고 동계올림픽 안 열었으면 석탄이라든지 그런 것도 일단 기본적인 기타 이런 기본 원자재들 이런 게 빠가리가 안 났을 텐데 괜히 동계올림픽 한다고 설레발쳐서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원자재 폭등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중국이나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이나 공장 다 돌아가기 때문에 좀 있으면 쇼티지는 가라앉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활하게 공급이 이제 되겠죠. 그러면 수요도 거기에 맞춰서 못 참았던 폭발적인 수요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이 기업들이 나빠질 수가 없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나라도 턴하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전이 사상 최고
그러니까 실적을 지금 보면 창사일의 최대 실적을 다 갈아치우고 있어요.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번에 아까 장 끝나고 금요일 날 보니까 대한항공 뭐 실적이 뭐 어마무시하게 나왔던데, 한국물류 갖고도 이거 한국물류 갖고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우리가 비행기 타고 여행까지 가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대한항공은. 하지만 대한항공은 뭐 크게 가겠습니까만은, 지금 삼전이나 이런 게 창사 일에 최대 실적이 났는데, 지금 이재용 회장 5년 만에 미국 가죠. 지금 미국 가서 이제 20조 뭐 파운드리 투자 한 해 만에 지금 이제 떠나는데, 삼전이 앞으로 실적을 예를 들어서 1조 나든 게 9천억 8천억 난다고 그래서 시장이 막 팍팍 빠지지 않아요. 왜? 다른 데서 받쳐줄 거예요. 뭐 자동차나 이런 쪽에서, 시총 큰 쪽에서. 아니면 내년에 뭐가 있죠,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큰 틀이니까 제일 중요해.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되냐, 우리나라 시장이. 왜 3,300을 가냐? 자, 올해 폭발적 수요가 있었죠. 근데 공급이 못 따라오는 거야. 근데 이 공급이 해소가 돼요. 그러면 이 대기자들한테 넘어가겠죠. 두 번째, 여러분들은 생각했을 때 돈을 줄이거나 뭐 금리가 올라가니까 나쁘다. 왜냐면 금리를 올리는 건 그만큼 경기가 좋은 거예요. 경기가 위기 때문에 그걸 좀 억눌러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잘 보세요. 내년에 뭐가 있죠? 대선이 있죠. 대선 때 시장 박살난 적 없어요. 내년에 대선이 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누가 똥가루 뿌립니까? 지금 막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걱정하게 막 이 지수를 빼요. 와, 정치인들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전 증권사 직원 이사들 다 임원들 전화 돌리고 난리 날 겁니다. 왜? 그러면 네 표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열받아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만약 윤석열 표한테 갈 게 막 일로 갈 수도 있고 뒤죽박죽이 될 수 있어요. 시장 빠져버리면. 이걸 어느 정도 이 바운드리, 이 얘네가 어느 정도 이 레인지 안에는 가둬둘 거예요, 분명히. 모멘텀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내년에 보니까 이연 수요도 있고 공급도 풀려. 그럼 실적이 좋아지겠죠. 삼전이나 SK가 안 좋아도 후발주자들, 시총 큰 누구죠? 자동차 섹터 이쪽에서 받쳐주겠죠. 또 하나가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시장을 개박살을 내놓지 않아요, 절대. 그러면 대선에 대한 모멘텀도 있죠. 무슨 모멘텀이 있어요? 차기 정부에서 뭐 하죠? 정책을 내놓겠죠, 여러분. 그죠? 정책 시동을 걸겠죠. 그럼 이 모멘텀도 우리나라는 있는 거예요. 내년에 동계올림픽 있죠. 아시안게임 있죠. 미국 중간선거 있죠. 뭐 난리들 나요, 지금 보면. 나라별로. 근데 미국도 중간선거가 있는데 이거를 1, 2분기부터 박살내면 3분기 지나서, 미국 사람들이 제가 말했죠. 주식시장 의존도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이거를 막 2분기 지나서 내년 3분기 때 박살을 내놓으면 중간선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판되죠. 이러면 가뜩이나 바이든이 트럼프 다음으로 인기가 없는데 이 주식까지 망쳐놓으면, 그러니까 기를 쓰고 지금 인프라 법안 빨리 통과시켜서 뭐 1조 달러다 2조 달러다 3조 달러다를 외쳐대는 게, 빨리 일자리 늘려주고 내년에 우리가 다 잡아먹어보자 이거죠. 중간선거에서도. 하지만 뭐 그건 모르죠, 어떻게 될지. 하도 인기가 없어서. 어쨌든 결론은 이런 거예요. 내년에도 호황은 이어갈 거기 때문에 뉴스에서 나오는 거 쫙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NC소프트방 됐으니까 보세요. NC방. 예? NC방 하니까 욕 같은데, 우리 NC방에 대해서 보세요. NC소프트 얼마나 시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저한테. 제가 그걸 캡처를 못 했는데, 제가 글을 쓰려고 그랬는데, 카페 글을 못 썼는데 제가 지금 캡처를 못 했어요. 너무 바빠서. 정말 얼마나 욕을 많이 썼습니까, NC. 제 유튜브 지금 저기 밖에서 몰래 보는 분도 있을 건데, 욕이란 욕은 다 달렸어요. BM을 모른다. 리니지 해봤냐? 야, 이거 주식의 주자도 모른다. 논리가 빈약하다. 예?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선동꾼이다. 다 이런 욕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저만 올렸을 때, NC 급락했을 때. 근데 지금 밀렸죠. 왜? 이제 상한가 가니까 그제서야 유튜브 편집 만들고, 그 선동꾼들 있죠. 유튜브 편집 만들고 이제서야 NC가 갑니다. 뭐 한다. 목표가 상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 제가 코로나 때도 저 혼자 가짜라고 외쳤고, 땡땡 TV들 뭐 숫자가 4인지 5인지 6인지 이런 TV들, 아니면 뭐 경제 TV 같은데 죄다 이거 현금 보유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TV들 보다가 망한 동학개미가 굉장히 많아요. 현금 보유하라고 그랬다가. 저만 가짜로 외친 거예요, 저 때. 저는 1,500을 받고 시장은 1,430을 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투자 경력이 굉장히 오래돼요. 그 땡땡 TV 나오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증권사 언제 입사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1997년 말에서 98년도예요. 제가 선배예요. 물론 80년대 후반에 아니면 90년 초반에 들어오신 분이 있는 거 알아요, 제가. 저보다 몇 년 전 입사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이 있는 걸 아는데 저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도 산전수준 6탄전 다 겪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기서 현금 보유 외쳤고 서브 프라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다 죽은 거예요. 펀드 매니저들 여기서 다 자살하고 날아갔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역방향에 걸려서 날아간 거예요. 서브프라임 때. 그리고 여기서 저 단 한 명, 여기서 제가 20대 마지막 30대 딱 될 때 한 명도 못 봤어요. 바닥이라고 얘기한 사람. 890 갔을 때 여기서 바닥이라는 사람 단 한 명도 TV에서 못 봤었어요. 단 한 명도. 제가 그때 TV를 다 봤습니다. 경제 TV를. 하도 열이가 있을 때라.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러고 차화정 날아간 거예요. 이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 기분. 그 사람들은 실전으로 겪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명함 뿌리고 기업 IR 담당자들 만나고 이런 거는 실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어쨌든 그 현금 보유 외쳤다 다 작살 난 거예요. 일반인들. 여기서 현금 보유 외쳤다가 다 작살 났다. 다음 종목으로 와서 제가 저 1440 갔을 때 외쳤던 게 하나가 PNT예요. 여러분 제가 PNT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야 지금 이제 2차전지 소재주 하지 말고 그냥 좀 안전하게 장비주를 보자. 여러분 제가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서. 그러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제 장비주를 보자. 소재주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으니까 장비주로 가도 얼마든지 수익이 나온다. 이 PNT 보세요 이거. 난리 났어요. 이걸 제가 코로나 때 얘기했어요 여기서.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단톡방에 있던 분들. 기억나죠? 여기서 사라고 그랬다가 여기서 저한테 막 선생님 PNT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때도 제가 이거 가짜라고 얘기했지만 이거 4,500원 찍고 4만 원 갔어요. 템버거 나왔죠? 이거 지금 들고 있는 분 몇 분 계세요. 이거 PNT 아직도 들고 있는 분이 몇 명. 이거 지금 템버거 나왔어요. 1000%. 어떻게 이렇게 약을 팔아드려야 돼요, 제가? 여기서도 또 얘기하고 장비주. 여기서도 얘기했었어요. 물론 여기선 유튜브에선 안 했죠. 여기선 동그라미 친다는 유튜브에서 했었고. 이 PNT 날아가는 거 보세요. 이렇게 무서워요, 주식이.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NC소프트 사지 마라. NC소프트 안 된다. 현금 보유한다. 지금 시장이 장난 아니다. 이제 이 세상이 망한다. 제 후배조차 그랬어요. 이 세상이 망한다고. 형님 끝났습니다. 이 세상이. 제가 그날 호프집 가서 4시서 후배들하고 4시서 강동구에 있는 호프집 가서 12시 1시까지 새벽에 얘기하고 2시부터 단톡방에 다시 브레이킹 뉴스 올리고 그랬어요. 왜? 원유 마이너스 가죠. 기본적으로 시장 박살나면 금이라든가 실물도 안 올라가고 원유도 마이너스 가고 뭐 세상 모든 게 거꾸로 갔으니까. 나 아무리 봐도 가짜인 것 같은 거야. 근데 사람들은 자꾸 NC 매도하라고 그래. 내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가짜인데 이 모든 게. 그러니까는 미국 질병청 들어가서 통계 자료 보고 독감 통계 자료 보고 한 해 몇만 명이 죽는지. 그리고 이 독이 기본적으로요. 이런 게 있어요. 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전염성이 강하면요. 기본적으로 병이라는 항원은요. 전염성이 강하면요. 독성이 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독성이 세서 치명률이 높으면요. 전염성이 낮아요.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병에. 메르스가 독성이 셌죠. 걸리면 막 죽어나가고. 그죠, 여러분? 에볼라 바이러스 걸리면 죽죠. 뭐 눈이나 콧구멍이나 귀나 막 구멍이랑 구멍에선 다 피가 나와요. 에볼라 바이러스 막 3, 4일 만에 죽죠. 독성이 세요. 근데 전염력은 약해요. 이게 병의 기본이에요. 전염성이 강하면 독성이 약해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봐도 가짜인 거야, 내가 봤을 땐. 왜? 제가 신종플루도 겪어봤었고 저는. 그리고 홍콩에 잠깐만요. 제가 홍콩 1950년대부터 모든 병을 다 봤어요. 홍콩 독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병들에 대해서. 근데 병 때문에 시장이 박살나는 적은 없어요. 병 때문에. 왜? 이건 여러분 뭐냐면요. 지금 약이 정말 좋아졌어요. 약이라는 게. 그냥 아무데나 어디가 아프든지 그냥 투여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노인분들 막 어디가 쑤신다 뭐 하는 스테로이드 아무데나 놓으면요 다 나요. 근육통에도 좋고 피부병에도 좋고 그런 것처럼 페니실린 개발된 이후에는 흔히 말하는 항생제 그냥 항생제 투여하면요 이거 슈퍼예요. 그냥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 레키도나주라든가 그러니까 슈퍼 항생제가 나와. 예를 들어서 계속 병이 왔다 가요. 그냥 인사하고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요. 그냥 저 멀리
병으로 시장이 박살난 적은 없어요. 다만 금융 시스템이 이상해지면 이건 문제가 있죠. 이게 위기지. 서브프라임이 온 게 왜 그래요? 금융위기. 금융 시스템 붕괴가 될지 모른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삼성엔지니어링 보세요. 이거 서브프라임 이후에 안 왔어요. 금융 시스템 붕괴되고 나서 지금까지도 안 돌아왔어요. 열토막 났어요. 열토막. 제가 말하는 건 이 광기라는 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야 이거 광기다 이러는데 진짜 서브프라임 전에 광기는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서브프라임 전에 광기는. 물론 단적으로 얘 말고 뭐 두산그룹 쪽부터 뭐 있어요. 저때 많이 올라갔던 애들, 조선기계, 철강 이런 애들. 지금도 광기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역사이클에 안 걸리길 역방향에 걸리면 죽어나는 거예요. 뭐 신풍제약 역방향, 뭐 HLB, 헬릭스미스, 신라젠 이런 역방향에 걸리면 다시는 안 돌아와요. 어쨌든 그 정도로 무서운 광기였다는 거예요. 서브프라임이.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자 일단 시장은 어쨌든 아셨죠? 시장은 어쨌든 하방을 보기보단 봐봤자 2800이다. 진짜 많이 봐줘야 2800이니까 시장을 걱정하지 말고 좋은 종목을 찾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